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더 큰 이익을 쫓아서 정말 여기저기 뜨거운 투자처를 찾아서 많이 옮겨다니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할머니, 2번 핫머니, 3번 에그머니입니다. 쉽죠? 좀 뜨겁다. 예, 돈을 뜻하는 머니를 생각하시면은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난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 소개를 한 책입니다.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2000년대 초반 전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 업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프리첼 기억하시죠? 이 정말 프리첼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벤처의 또 대명사이기도 했고요. 그때 이 프리첼을 세우셨던 전재환 전 대표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들고 나오셨는데 SNS를 통해서 화상대화의 녹화 영상 또 생방송까지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에어라이브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이 좌절했던 벤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모바일 앱 개발로 특별한 재기의 의미를 보여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내 IT 업체도 그렇고 이 그 사이버 사찰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도 이게 가능할까 여쭤보는데도 좋은 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기회 특별한 손님입니다. 전 프리첼 대표인 전재환 에어라이브 코리아 대표 모셨습니다. 긴 얘기를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00년에 뵀으니까. 벌써 시간이 20몇 년 지났는데. 이게 정말 감산이 한번 변하고요. 네, 여전하시네요. 더 많이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에어라이브 틀어놓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에어라이브를 지금 제 앞에 틀어놓고 저희 회원들 대상으로 지금 공개 라이브 방송이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좀 작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럼 좀 이쁘게 나오나요? 네, 굉장히 뽀샤시하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 고화질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라디오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네. 에어라이브가 어떤 서비스인가요? 주로 영상으로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가 이제 LTE라고 하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제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3세대까지는 주로 문자까지 소통을 했다면은 이제는 스마트폰에 의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그러면은 일단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군요. 네네. 근데 이거 에어라이브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앱을 깔고 실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만 지금 오픈이 돼서 플레이마켓에서 다운받으시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 버전하고 웹은 11월 말까지 다 오픈할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에어라이브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일단 개발하시게 됐는지 사업의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프리첼을 창업해서 운영하다가 그 갑작스럽게 구속이 돼서 그 2년간 옥고를 치르고 2004년 11월 30일 날 여주교도소를 걸어서 나왔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재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미래의 새로운 방향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지 않으면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은 모바일 빅뱅 시대가 올 거라 보고 있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겠다. 근데 스마트폰이 다들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 들고 다니면서 가장 스마트폰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뭘까에 착안을 했었고 그래서 한 4년간 정도 계획을 하고 지금 개발을 한 5년 정도 해서 이번에 출시한 예, 시간 계산이 딱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투자를 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잘 안 되셨던 경험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믿어줘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투자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정말 1,000만 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빼가지고 네. 그 삼원물산이라고 하는 건물 오피스텔 하나라고 해서 일단 무작정 시작을 했고 네. 무모한 도전이었죠, 사실은. 다행히 주변에서 이제 제가 뭐 한 번의 잘못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이제 음으로 양으로 좀 지원을 해서 네. 일단 시드를 좀 마련하고 초기에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제 과거에 그 프리첼에 투자했던 또 기관 투자가들이나 네. 그때 알았던 기관 투자들한테 가서 PT를 하고 5개 기관으로부터 130억을 초기에 유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다가 네. 중간에 한번 또 어려워져가지고 네, 또 스톱 한번 했다가 네. 이번에 다시 이제 시작을 다시 해서 네. 마무리를 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에 또 새로 투자 받으셨죠? 네, 새로 투자를 좀 받고 어차피 지금 이 플랫폼 개발에는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네. 한 180억 정도를 그 전에 받았다가 네. 좀 어려워서 잠시 스탑했다가 이번에 30억을 더 받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영어하고 1호 버전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에 지금 출시가 돼 있고 네. 이제 국내보다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큰 펀딩을 이제 하고 네.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사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네, 원래 그 한국에서 더 이상 투자를 받기 어려워서 사실 시골에 양양인데 제 고향이 네. 낙향을 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 기술과 방향이 맞다면은 네. 그 아주 본토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서 거기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 해서 네. 그 영어 번역하고 보내고 했는데 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네. 평가를 했고 그래서 미국 영어 버전을 만들면 투자를 해주겠다는 여러 가지 이제 VC들 벤처 캐피탈하고 네네. 얘기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걔네들 요구 사항이 네. 한국에 있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자기들 원칙이기 예. 때문에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의 에어잉크라는 회사를 만들고 네. 한국에 있는 그 원래 유화장이라는 회사의 네. 모든 지적 재산권을 미국으로 다 옮긴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유화장은 에어라이브 코리아로 바꿔서 네. 미국 에어잉크의 100% 자회사로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예, 제가 이거 벤처 취재하러 다닐 때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죠. 법인을 네. 어디다 설립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받았고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벤처 캐피탈 중에서 미국 쪽의 자본도 지금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어느 컴퍼니라고 지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 클로징이 돼야지 또. 네, 클로징이 되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에어라이브 앱을 통해서 이 방송이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앵글을 저만 이렇게 해놔서. 예, 네. 저 안 보여야 됩니다. 보여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비감을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라이브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요. 이게 지금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만 되고요. 전재환 대표가 방송하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직접 의견을 네, 그렇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숨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듣다 보니 2000년대 제가 이제 전후로 해서 벤처 IT 업체들을 막 쫓아다녔거든요. 네, 그렇죠. 취재를 네. 열심히 했고 그때 제가 처음 뵀을 때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그 삼성에 계시던 상사맨으로서 굉장히 엘리트셨고 그 모습이 막 느껴져요. 저한테 뉴욕공항은 없다. 뉴악이지. 막 이런 얘기 막 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그래 상사맨이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셨네요. 근데 그러고 잘 나갔다가 안 됐을 때 그동안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성공 가도를 달려오시다가 좌절했을 때는 굉장히 아픔이 컸을 것 같아요. 죽고 싶죠, 뭐 그냥. 어떠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니 저는 프리첼을 운영을 하다가
미국의 GK캐피탈로부터 과거에 투자받은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GK캐피탈이 돈을 준다 그랬는데 먼저 다른 돈으로 넣었던 건가요? 원래 이제 1,000만 불 투자를 미국에서 받았는데 2000년도에 운전작업으로 이제 받았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거를 대주주한테 이제 풋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투자한 돈을 대주주가 물어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이명계약에 제가 체결을 했었는데 돈은 회사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를 9.12 테러 사건 나면서 결국 풋옵션을 행사하니까 100억이라고 정도 되는 돈을 제가 물어줘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유한 지분을 은행에다가 이제 맡기고 그걸 물어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은행도 비상장 회사에 100억씩이나 대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보를 요구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제가 이제 구속이 됐었고 그걸로 갑자기 구속해서 2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깜짝 놀랐지만은 그때 사실 그렇게 사정에 처했던 벤처기업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렇지만 전재현 대표님이 제일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범법이라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게 돼서 아픔이 더 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어차피 그 당시에 전부 벤처기업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인데 자금은 우리 인체로 비하면 피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돌아야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자금이 이제 어려워지면은 항상 저희들 얘기로는 그게 돈 단련이라고 얘기하는데. 돈 단련. 돈 단련을 이제 벤처 CEO가 겪게 되면은 사실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을 잘한 분들은 이제 성공에 가도 가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저 같은 케이스도 있는 거고요. 또 더 무너진 또 우리 벤처 CEO도 계신 거고요. 네네. 뭐 그 얘기는 앞으로도 좀 더 할게요. 근데 지금 저도 그때 벤처를 맡았었고. 2004년쯤에 벤처가 잘 안 돼서 다시 또 제기를 해보려고 그랬을 때 또 이 성장 기업이라는 의미로 출입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흥망을 또 지켜봤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알았던 분들 중에 제가 좀 나와주세요 하면 안 나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생겼고 아니면은 잘 커서 너무 커서 너무 거물이 되신 거예요. 저랑 막 만화책 얘기하시던 분이 이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분이기도 하고. 이게 안 되죠. 추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뵙고 싶어요. 그분들이 옛날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어떠냐. 벤처 환경.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전 대표님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나 98년, 99년, 2000년대는 사실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광풍이었죠. 광풍이라고 들어와서 사실 묻지마 투자도 많았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벤처로 옮기는 그런 어떤 신천지 같은 사실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한 10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많이 이제 셋업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벤처가 개념적인 벤처는 존재하지만 그때와 같은 그런 열풍은 갖기 어렵고 젊은 친구들이 우선 3D 업종이라는 벤처에 우선 투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엄청나게 지금 가중이 돼 있고 다들 안전한 곳을 찾아서 대기업에 가서 근무하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만 해도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부시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최근에는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얼리 스테이지라는 게 정말 기술 개발하고 수익 안 내고 모델도 잘 안 보일 때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자꾸 투입이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실 요새 만드는 벤처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에 만드는 뭐 100억, 200억 단위가 투입되는 그런 벤처와 다르게 정말 소규모 벤처, 얼리 스테이지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옛날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는 대기업과 벤처가 양극화감이 생겨가지고 그 갭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그런 돈들이 또 벤처로 흘러서 상생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 구조 역시 골이 너무 급해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벤처가 결국 미래의 산업을 인큐베이팅 에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스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흐르지 않고 사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되고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지금 정부도 미래창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이 고착화된 이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마인드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묻지마식으로 옛날에 투입했던 것도 하나의 흐름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경험이 쌓였으니까 새로운 벤처에 도전하는 그 챌린지 정신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돈의 흐름을 정부든 정기업이든 어떻게 흘려서 이 돈의 흐름으로서 더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냐가 이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서 하는 어떤 스타트업 창조 경제 이런 거는 저도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 근데 보면은 지금 또 게다가 이런 데다가 모뉴엘이라는 업체가 또 무역하는 것들을 거짓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돈을 또 엄청나게 끌어다 쓰고 이런 또 사기극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직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스타트업 벤처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사라지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네. 그때의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이렇게 그 삼성물산에 잘 나가는 상사맨이셨던 전재현 대표도 나와서 벤처를 하셨고 삼성 SDS에 있던 분들도 많이 나와서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훈련받았던 분들이 많이 나와서 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했던 기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어차피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입사를 해서 다 본인들이 임원이나 다 사장이 된 게 아니니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중에는 좀 잘 판단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경험을 쌓으면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기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를 향해 가느냐 그런 사업에 도전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그렇죠. 문화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전을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프리첼의 첼이 도전의 챌린지잖아요. 그 기억이 좀 나네요. 프리덤 앤 챌린지가 너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옛 생각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대응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SNS는 트위터는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SNS 사찰, 사이버 사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보이는데, 이쪽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버 사찰은 그냥 전 해프닝이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사실은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건 여러 가지 헌법상에서도 방송의 자유든가 예전에는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침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또 워낙 뜨겁잖아요. 뜨겁죠. 그러니까 조그만 그 문제가 생기면은 망명이라는 이름으로 대교 이제 다른 회사에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업체가 너무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계기로 우리나라가 민감한 그런 어떤 네티즌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정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업체는 또 보안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면은 자연스럽게 랜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브는 그런 전제가 없다면 하기는 어려우신 사업일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어차피 또 서버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향은 없겠지만 모르죠. 미국이란 나라가 또 그렇게 할지도. NSA 사태가 있잖아요. 구글이랑 트위터도 정보 안 줬다 이랬다가 나중에 다 줬다고 또 그 토로를 했었죠. 그런가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생생경제 금요기획 지금 궁금하시죠? 이 목소리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프리첼 창업을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은 에어라이브라는 곳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전재현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브가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인데 이 지금 에어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은요.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만 보입니다. 실시간 채팅 기능도 있으니까요. 방송 현장 이렇게 보시고 전 대표님께 묻고 싶은 얘기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남이엠.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에어라이브라는 화상대화가 되는 SNS 앱을 새롭게 소개하고 제기에 나서신 전재환 전 프리첼 대표와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강론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프리첼 신화. 뭐 신화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전 사실 프리첼 없어진다 그럴 때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울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셨겠죠. 네. 얼마나 애정을 갖고 하셨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프리첼의 신화가 무너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국내 인터넷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당시에 사실 포탈로서는 네이버가 1위였었고 네. 2위가 다음이었고 그다음에 프리첼의 커뮤니티로 이제 3위가 네. 있었고 4위가 야후였는데 네. 네이버는 사실은 한 게임하고 합병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으로부터 투자가 또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다음은 상장사였고 그렇죠. 야후는 이제 미국 자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로서 포탈 경쟁이 대규모 돈이 투자되거든요. 네. 자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고 결국은 저는 앉아서 포탈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회사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탈로서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네. 엑스퍼트 기업으로서 네. 아주 전문 기술로 가지고 그룹웨어 중심의 소프트를 만들다가 글로벌리제이션 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설계했고 네. 그런 구조의 일환으로 사실 유료화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유료화 때문에 네. 뭐 사실 모든 잘못이 저한테 있다고. 장점을 딱 찍어주시네요. 유료화.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좀 앞섰죠. 앞섰고. 네, 많이 앞섰죠. 저도 미스가 좀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위너가 되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모든 것이 무료인 세상은 없잖아요. 사실은. 광고를 보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리화해서 일정한 페이를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워서 G캐피탈 돈도 좀 받아보시려다가. 근데
어떠세요? 제 이런 질문 참 드리기는 곤란한 질문일 것도 같은데 정말 잘 나가는 막 엘리트의 길을 걸어오다가 딱 그 교도소에 들어갔다. 네네. 그때 느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옥에 왔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저는 뭐 사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렇죠. 가게 되니까 예. 사실 이 교도소에나 구치소에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가게 되면 굉장한 충격이 오게 되고 엄청난 충격일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 살아있는 사실 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긴급체포한 방식으로 이렇게 네. 구속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뭐 제가 다 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재판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참아야죠. 뭐 참는 수밖에 없고 잘 그냥 인내하고 참으면서 또 마음도 많이 비우고 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잘 될 때는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 그러고 잘 어울리거든요. 네네. 막 친한 척하고 만나고 이러다가 안 되면 잘 안 만나더라고요. 네, 바로 다 연락을 끊죠. 끊던가요? 네, 당연하죠. 이런. 그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네. 그거 처음에 되게 서운해요.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하고 속도 상하고 이런데 네. 그거 한 두 번쯤 경험하다 보면은 응차 그럴 거라 생각하고 네. 뭐 그 친구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제가 어떻게 앞으로 선의에 달려 있는 것이고 네. 뭐 어려울 때는 내가 다시 제기를 하면은 걔네도 안 봐 이렇게 혼자 다진다 하지만 인간인데 예. 네, 또 사람이 또 환경이 변하면은 네.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들이 저한테 줬던 것들만 네. 기억을 하고 저에게 나쁘게 했던 것들은 제가 이제 잊는 것이 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벤처 1세대 중에 아직까지 좀 연락하고 지내는 지인분들 좀 있으세요? 뭐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연락을 제가 주로 여러 번 해봤지만 네. 연락이 안 됐고 예. 친구들은 뭐 여전히 그냥 앉아서 가끔 뭐 소주도 한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가족과의 관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사실 마지막 남는 게 가족인데 근데 두 아드님이 굉장히 잘 성장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하여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국민학교 5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인데 네. 하여튼 재판의 전 과정을 애들 또 와서 어릴 때 받고 그랬군요. 근데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요. 예. 왜냐하면 나오니까 지급보증 채무가 250억이나 있는데 250억.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대표이사 지급보증 금융권의 채무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감옥에 갔다 왔다는 그 레pu테이션 때문에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씩 앉아서 거들어주고 뭐 도와줘주고 해서 조금씩 돈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근데 마침 친구가 도움을 줘서 네. 아이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낼 수 네. 있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큰애는 이제 북경대 법대 다니다 군대 갔고요 한국에서. 예. 둘째는 북경대 국제관계학과 2학년이 다니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잘 성장해 준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네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믿어주셨겠죠, 전 대표님이.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뭐 법학과를 나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스타트업 하겠다, 벤처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진짜요? 네. 이렇게 어려우셨는데도요? 아버지가 조금 더 해서 저는 사실은 스탠드 언론으로 혼자서 많이 이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네. 제가 조금 뭐 성장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시드머니 정도는 사실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은 환경을 또 제가 1세대로 만들어서 네. 아이들이 2세대로 이제 벤처를 할 때는 지금과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구조를 저희 기성인들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드님들이 혹시 이런 얘기 하세요? 뭐 얘기 많이 하죠.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어떤 아픔을 잘 걸음으로 삼아서 성장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지들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잘 됐을 때는 이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래도 네. 많은 대화를 어렵기 때문에 했고 또 그 속에 신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벤처에서 성공을 거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아이들하고 저희가 신뢰가 깨지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 대표님은요, 내 인생에 전성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직도 안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직도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전하시는군요. 네. 지금 글로벌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서 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저희 SNS도 정말 10억 명 정도가 쓰게 되면은 그거 에어라이브가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로 좀 자부심을 갖는 그런 제품을 하나 만든 게 오랜 꿈이었고 지금 그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성기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로 그러니까 프리첼이 첫 번째 브랜드였다면은 에어라이브가 정말 단단한 브랜드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도전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문화가 되면 안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성장할 수 없는 사회인 것 같고 이 도전을 하고 또 패자가 부활할 수 있고 그걸 격려해주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과 다르게 벤처 CEO를 하다가 회사가 무너지면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형사처벌을 받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월급을 묻히지 않았던 이유로 왜냐하면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 때문에 몇 개월 최대한 버티다가 무너지면 다들 감옥에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패자부활이 안 되는 사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속된 얘기를 그냥 경제계에서도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돈에 흐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바꾸고 이제 물론 잘못이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더 사회가 정치된 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런 전과자를 만드는 그런 구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패한 것이 넥스트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인데 그냥 사람들이 저놈이 나한테 돈을 달라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치부해버리는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지만 끊임없는 도전이 미국도 통상 3번에서 3.5회 정도 실패한 다음에 비로소 성공을 거두는데 우리는 한 번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나올 그런 거예요.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앞으로 이런 실패한 사람들이 좀 많이 성공을 또 거두면은 또 아픈 사람들이 또 그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선순환 구조를 돌려야지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꼭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래요. 글로벌 서비스가 되면은 뭐 회사가 크게 성장이 되면은 뭐 그게 제가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을 해서 그 돈이 다시 그런 데 재투자가 되고 일어난다면은 뭐 작은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너무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잘할 때까지는 기자들도 많이 만나주세요. 필요하니까 서로. 근데 이제 너무 잘 되고 나면은 어떤 그 해안을 듣고 싶기도 하고 과거 이야기도 묻고 싶고 지금처럼 후배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이런 것도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돈을 벌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달란다고 해서 자꾸 음악으로 숨는 거죠, 사람이. 또 하나는 갑자기 돈이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된 그 돈에 져요. 그 돈이라고 한 게 마술을 부리는데 저도 옛날 주식이 뭐 몇백억 몇천억이 됐다 그러면은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돈에 진다. 돈에 지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쌓던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면은 제 꿈이 실현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결과는 사실 돈이 있는 건데 지금 돈으로부터 좀 해방돼 있거나 자유스러운 거죠. 그럼 누구를 만나도 제 삶이 변하지가 않는데. 그렇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경제로도 전과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해보겠습니다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래도 정말 안 좋은 눈으로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선뜻 투자를 해주시던가요? 우리나라도 이 전과자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은 기관 투자가 색안경을 끼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럴 해저드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돈을 인마이 포켓해서 내가 뭐 술 먹고 앉아서 뭐 탕진했다 이런 건 아주 나쁜 건데 사실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저 주변에 있던 많은 기관 투자자 중에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했고 개발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어준 일부 기관, 옛날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가들 중에 일부가 너는 꼭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 뭐 메디치 인베스트먼트라든가 그다음에 엠벤처, 그다음에 동양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네. 뭐 빅솔런 이렇게 5개 기관이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130억 투자를 해줬고 네. 그 돈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네요. 중간에 넥스트 스테이지를 가야 되는데 네. 그 스테이지를 또 제가 재작년 말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좀 어려워져서 조금 더 힘들어서 고통을 준 적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고통이 올 때는 어떠시던가요? 두 번째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초월을 했다고 할까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지는 말아야 되니까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제 책임이. 그러니까 사업의 요체가 뭐 운도 있어야 되고 좀 둔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 CEO의 가장 큰 덕목은 끈기거든요. 끈기. 예. 그러니까 왜 영어로 it is not over. 네네. till it i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계속하고 그 끈기가 감동이 되면 넥스트 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계속 그냥 참았고 그런 과정에서 참는 과정에서는 제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이 아주 철저하게 되셔서 두 번째 고통은 그런 대로 좀 넘겨오시는 고통이 컸지만 거군요. 거꾸로 계속 들어오는 고통을 비우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계속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니까 거기에 감사한 거죠. 이게 비단 어떤 사업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많은 부분에 전 대표님의 또 이 부분을 차지하니까 인생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고비를 넘고 끈기 있게 좀 이렇게 밀어오시는 것이 앞으로도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 고통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것들을 겪고 나면은 다시는 그 학습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고통과 그 꿈의 상관관계인데 사실 꿈이 크면은 고통도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고 그 믿음과 꿈이 있는 상황. 그게 안 좋아하죠. 안 저는 상대적으로 꿈이 많았던 것 같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참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다 50대가 돼서도 그 고통 때문에 얼굴이 망가지기를 안 바랬는데 얼굴은 안 망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얼굴은 그대로세요 진짜로. 그쵸? 거짓말 아니고요. 근데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 원래 없으셨잖아요. 다 덧빠졌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얼굴이 그대로신 게 꿈을 잃지 않아서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꿈도 있을 거고, 어떤 개인의 인생으로서의 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하여튼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게 오랜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다가 이제 본사를 만들고 이제 본사 어디죠? 실리콘밸리 쪽인가요? 네네,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 개발된 우리 서비스를 이제 벤처 캐피탈한테 보여서 이제 한 3천만 불 이상의 펀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로 한 3년 동안의 글로벌 서비스를 성공시켜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나스닥에도 상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했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혹시 그 반대급부로 제가 혹시 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은 이제는 그 돈이 좀 사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구체적인 꿈이 있으세요? 사회에 환원을 한다, 혹은 이렇게 내가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게 그 개인적으로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벤처를 키우기 위해서라든지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 너무 어려울 때 사실 이렇게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조금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집에서 좀 버려진 영유아 조그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큰 돈을 벌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아이들, 그리고 저도 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다들 좀 힘든 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겪다 보면 저도 후배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역시 전 대표님도 그러시군요. 아이들은 이제 아까 왜 그러냐면 벤처도
얼리 스테이지는 네. 인펀트 유아잖아요. 아이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라고 하는 네. 피가 흐르지 않으면 못 살듯이 사실은 버려진 아이들이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은 그 미래 벤처인데 걔네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걔네들이 진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전 대표님을 믿고 다시 투자해준 기관 투자가 같은 그런 마음이겠네요. 은인이죠, 뭐. 네, 저한테는. 저희 금요기획은요 항상 이 마지막에 그날에 얘기했던 그 핵심어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딱 내리고 끝나요. 멋진 정의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2개의 정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프리첼은 나에게 뭐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에어라이브는 나에게 뭐다. 이 2가지 정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벤처는 뭐다라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네. 프리첼은 뭐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프리첼은 저한테는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첫사랑. 네. 네, 그 설레는 가슴을 잊을 수가 없고요. 예. 또 첫사랑이 통상 잘 이렇게 결혼까지 꼬리는 못하듯이 네. 헤어졌지만 여전히 저는 그 당시에 가졌던 꿈, 함께 일했던 우리 임직원들의 그런 뜻들 네. 잊지 못하고 있고 그 자유와 도전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여전히 이어져서 네. 오늘 에어라이브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에어라이브는 나에게 뭐다? 뭐라고?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아, 예.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뭐 우리 국내에서 라인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카톡 등이 잘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성공을 해서 글로벌하게 한국 사람이 만든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의 꿈, 그 미래를 네. 꼭 실현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프리첼은 첫사랑이었고 에어라이브는 미래다. 굉장히 좋은 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원래 드리려던 질문도 그냥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벤처는 나에게 뭐다. 혹은 뭐 벤처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저는 벤처는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악으로 깡으로. 예. 예, 너무 이렇게 낭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처절한 환경에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악으로 깡으로 할 각오를 가지고 도전하면은 네. 그러니까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처를 하고 있는 혹은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3D라고 해서 네. 요새 그 옛날에 뭐 위험하고 더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드림리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다크니스라고도 얘기하죠. 예, 너무나 네. 이 꿈을 죽이고 사는 것이 예.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열정 없이 너무 한 군데 딱 그냥 세팅을 하고 이거는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100살까지 사는데 재수를 1년 하든 재수를 2년을 하든 사업에 한 번 실패하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주저하지 마시고 100세 사는 시대는 한 2번쯤 도전해 보시기를 2번의 바랍니다. 도전. 네, 알겠습니다. 재수는 해야 되거든요. 아, 재수는 필수인가요? 네. 네. 3132님이 문자 주셨는데 에어라이브 기대됩니다. 아이폰 버전도 빨리 만들어주세요. 웹페이지 없나요? 그런데 11월 말에 오픈하신다고 네, 하셨죠. 그렇습니다. 웹은 다음 예. 주에 오픈하고요. 네. 아이폰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승인하면은 네. 등록하면 아마 11월 말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또 말씀 또 꼭 그렇게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속 깊은 얘기 또 긴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기획 프리첼 창업자이셨고요. 이제는 또 에어라이브라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돌아온 전재환 에어라이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네, 오늘 생생경제는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당과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30분 만에 또 파행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이 연금 개혁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2번 한머니 뜨거운 돈이었고요. 당첨자는 7069님, 9698님, 2404님이고요. 또 세바스티안 살가두 사진전 티켓 당첨자는 1259-7270, 3223, 8437 외에 6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아마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